네, 익산 하면은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천만송이 네, 국화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재미보라는 국화축제와 국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개괄이 되는 시간으로서 국화축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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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새해도 되고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만송이 국화를 키우기 위해 지난 봄부터 울고 있는 소쩍새 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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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쩍새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화 옆에 꿀벌 할게요. 네, 국화 옆에 꿀벌 1벌. 네, 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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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국화는 아까 드린 대로 익산의 시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 1년 동안 국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Q&A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국화 축제를 처음 본 거는 한 4년 전, 5년 전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아, 네네, 뭐든, 네, 그래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국화 축제도 많이 가보시고 다 하셨을 테니까 문의드리는데, 국화 축제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거는 우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할 때 익산시 통합 익산시 시화를 국화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기념해서 1996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때 소규모 국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주로 분재하고 화분 국화 위주로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04년 중앙체육공원 준공에 맞춰서 국화축제 장소를 중앙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로 명칭을 변해서 2004년 1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왜 중앙체육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2004년에 중앙체육공원이 생겨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첫 1회가 시작이 된 거군요. 시민들한테 중앙체육관이 준공이 됐다는 거하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그래서 의미 있게 1회를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화축제는 조금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어떤 때는 10일 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7일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주제를 좀 바꿔가면서 진행했는데 가장 큰 변화를 받은 게 두 번이 있었어요. 2017년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처음 받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몇 년 안 돼서 우리 코로나 시기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2020년, 2021년. 그때는 국화축제가 분산 전시 형태로 해가지고 축제 대신에 분산 전시로 해갖고 지역의 각 곳곳에 16개소 정도의 4가지 테마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일상 속으로 국화축제를 전시장을 좀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또 한 가지 또 획기적인 사실은 2020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화 정원, 그러니까 네네. 중앙체육공원 인근의 문화원 옆에 행복정원, 네네네. 길 맞아요. 건너에 신흥지 신정수장 주변에 핑크뮬리 정원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정원형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해갖고 사계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와서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원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 또 코로나 네네. 팬데믹 시기에 시민들한테 정말 유용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이 돼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얹어서 그 건너편 쪽에 신흥지 안쪽에 복숭아밭하고 양파밭이 있었는데 양파밭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꽃바람 정원을 조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연계하는 3개 정원이 생겨난 코로나 시기에 생겨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산 전시도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축제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공원만 가도 기분이 좋고 동네 공원만 가도 기분이 좋고
또 그 꽃바람 정원이랑 신흥근린공원 진짜 저도 좋아하거든요, 엄청. 네.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국화 정원이라고 저희는 이제 축제에 연계해서 만든 국화 정원이라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핑크뮬리 정원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맞아요. 통용돼서 네.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화 핑크뮬리는 실제로 국화 개화식이와 조금 다르거든요. 핑크뮬리는 원래 9월 말부터 10월 초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요. 국화는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해서 피어나는 꽃이라서 개화 기간은 좀 맞지 않지만 국화 축제 한 달 전부터 이 핑크뮬리 때문에 국화 축제장인 중앙체육관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국화 축제를 조금 알리는 계기가 이 정원 때문에도 더 많아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16군데 시민들 그 생활 거주지 주변으로 국화 작품을 전시했던 게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국화 축제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맞아요. 방문율이 높은 축제인데요. 시민들한테 그 시기에 국화 축제를 굉장히 크게 각인시켰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도부터 국화 축제를 맡아서 진행하고 이 국화 정원을 이제 직접 실제로 그냥 처음에 그 풀밭을 다 정리하고 땅 갈아엎고 오. 거기에 그냥 석회로 그 줄 그어가면서 뭐 포크레인, 크레인 대고 막 그 굴삭기 들어오고 뭐 트랙터로 뭐 갈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공간이라서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땅바닥부터 시작하셨다는 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적용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제가 2020년 봄부터 계속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어댔다는 네, 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네. 이 국화 축제가 오래된 만큼 진짜 저도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 이 국화 축제의 그 누적 관람객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4년부터 1회 때부터 계속 방문객 수 집계를 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그냥 손으로 막 저기에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본 조사라고 하죠. 네. 평일날 몇 시간 동안 하루에 3번 정도에서 집계를 하고 휴일 같은 주말 같은 때 뭐 하루에 4번 정도에서 일정 시간을 놓고 집계를 해서 이제 계측한 숫자인데요. 2004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20년 동안 817만 명이 다녀갔고요. 이 중에 외집 관람객은 46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절반이 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2020년도, 2021년도는 분산 전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계측은 실제적으로 중앙체육공원에 그 일부 다녀간 그 기간도 좀 길었어요. 뭐 그 20일 이상 전시를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그냥 10일 정도 한 걸로 해서 이때는 2020년도에는 뭐 10만 명, 2021년도는 20만 명만 그냥 집계한 그 그냥 아주 간략하게 집계한 숫자라서 실제로는 분산 전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집계를 못해서 그렇죠. 네,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축제입니다. 저도 이때가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네. 그때 분산 전시할 때 중앙체육공원이 아닌 저는 미륵사지로 네, 가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이 국가축제가 그 지금 작년 20회 맞았었나요? 네네, 맞아요. 그때 20회 때는 좀 더 특별히 뭐 좀 다른 때와 달라진 그런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화축제장에 오시면 예쁜 꽃만 보시는 전시장 축제로 인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적다, 공연이 조금 다른 축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좀 확대를 해서 우선은 국화축제장을 좀 확대하고 정원 연계형 프로그램을 좀 이제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국화 축제장하고 인근의 3개 정원을 같은 축제장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정원은 정원이고 국화 축제장은 국화 축제장이고 그래서 국화 축제장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축제장이 너무 작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예, 생각하시면 그 마룡이 인기가 맞아요. 굉장히 있었고 막 그 마룡이 인형을 못 받아가지고 울고 가는 아이들도 좀 많고 그랬는데 맞아요.
좀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대형 기념 조형물 2개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메인 행사장 안에 보시면은 그 전망대 위에 선물 상자, 큰 선물 상자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 안에 미륵사지 한지등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도 좀 불을 밝히고 했었는데요. 이 조형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하시고 사진이 인터넷에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지등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밤에 그 조명이 정말 아름답게 잘 나왔고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선물 상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선물 상자 앞쪽으로 이 20주년 축하 기념 케이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좀 뿌듯하고 올해는 21주년이니까 케이크 초에 21자를 새겨서 다시 한번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익산에 오시면은 익산에는 수많은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뭐 그 저기 체험 같은 거 뭐 저기에서 그리고 익산을 알리는 대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동안에는 알리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 기관, 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하림 같은 경우에는 하림 투어랑 저희 스탬프 투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국화 축제장에서 하림 망성에 있는 하림 공장에 있는 그 치킨 로드 저기 치킨. 투어 그러니까 산업 투어라고 하죠. 산업 관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고요. 행사장 안에 홍보관하고 판매관을 운영해가지고 열흘 동안 굉장히 저기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아마 상품도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기업들 협찬도 좀 저희가 많았었는데요. 하림에서 그 스탬프 투어 경품도 좀 후원해 주셨고 포스라이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야간 경관을 꾸며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쪽 공간 그 폭포구역 옆에 공간 이제 작년에 보면 라디오 방송국 있던 부스 옆에 예쁜 그 야간 조명 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볼정구로 알정구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참 예쁘게 꾸몄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예뻤어요. 포스라이트 그러니까 거기를 달빛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을 좀 꾸며주셨고 주얼리 체인에서 그 은반지 손가락 마디반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후원을 좀 받았고요. 한국농업기술원, 전북농업기술원 저 에코섬유융합연구원,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송악동 도시재생센터, 청년몰 활성화 사업단 등 지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한지 패션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국가 품종 그 포토존도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처음으로 작년에 같이 저희랑 협력을 하셨던 기관이 한 20여 개 업체가 되고 봉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참여 판매관이라 운영했던 데 전부 다 합치면 160여 개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서 굉장히 뜻깊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스가 되게 다양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익산에 살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20개 업체나 그 160여 개 그 자원봉사 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인 저도. 근데 그 축제장에 가서 더 잘 알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아,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축제 끝나고도 계속 가서 지금 그 본 상점에 가서 계속 사 먹고 있어요. 맛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국화들이 굉장히 진짜 말이 천만송이지 사실은 천만송이가 넘을 거잖아요. 엄청 많은 국화가 사용이 될 텐데 이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항상 있었거든요. 얘네는 끝나고 어디로 가나요? 이 국화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국화 축제에 사용하는 국화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국화 조형작
작품에 올라가는 키가 큰 120m에서 150m까지 저희가 키우는 현해 국화라는 게 있어요. 키가 큰 품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닥에 예쁘게 전시되는 화분에 심어지는 화분 국화가 있고요. 아, 네네네. 네. 세 번째는 저희 이제 분재 작품을 만드는 국화 분재 작품용 국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센터에서는 세 가지를 다 키우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일 이제 지금 핵심이 되는 궁금한 점은 화분 국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화분 국화는 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오, 네네. 실제로 월동이 가능하고 식재가 가능해서 다시 얘를 땅에 심어서도 다시 볼 수 있는 국화가 있고 또 한 가지 종류는 국화 축제가 아무래도 전시형 축제다 보니까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색이 예쁘고 모양이 예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외래종이다 보니까 식재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월동이 좀 힘들어요. 월동을 해서 얘네 살아난다고 해도 옆에서 새 가지를 분주를 만들어내기는 좀 힘든 국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국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70% 정도는 다시 재활용을 해요. 이게 30% 정도가 그 외래종이고 70%는 국내 육성 품종이라 가지고 노란색 국화, 하얀색 국화, 그다음에 분홍색 국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는 실제로 땅에 심어서 키울 수 있는 국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우선 농가나 아니면 센터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내년도 묘로 쓸 수 있는 모본으로 확보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국화 같은 경우는 한 3만 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경관 조성용으로 읍면동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5만 점에서 6만 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거 분양하는 거 아니야. 뭐 국화 축제 끝나고 가서 봤더니 무슨 그 차도로 갖고 가고 뭐 실어 가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 오해시고요. 그 아무래도 이게 그 공공용지에 식재용으로 분양을 하고 읍면동에 보내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트럭으로 갖고 오기가 좀 트럭을 전부 다 대서 이거를 묘를 화분을 실어가기가 힘드니까 일부는 그 지역에 있는 밴이라든가 아니면 트럭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실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오해하셔서 저 사람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세요. 그냥 민간에서 막 가져가는 게 민간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네네네네. 그 읍면동에서 식재 가능한 공간에 신청한 기관 단체에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산 그 카페 들어가면 항상 그 국화 축제 끝날 쯤에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네. 대체 국화 축제 끝나면 그 국화는 어디로 가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를 봤나 봐요. 막 싣고 가는 거. 근데 저거 그냥 개인 차인데 이거 누가 다 싣고 간다. 그런 말 계속 올라오고 그랬는데 오늘 딱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 국화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오는 차주분하고 차 번호를 적어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그 차 번호하고 성함하고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입고를 시키고 국화 싣고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화 축제 분산 전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동안만 저희가 분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화색이 예쁘고 그다음에 모양이 예쁜 애들은 실제로 그냥 그 해만 살아있는 꽃으로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들은 월동이 어려운 꽃들이라는 거죠. 네. 월동을 하더라도 얘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크질 않아요. 내가 내가 그 작년에 봐서 그 예쁜 모양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네. 예쁜 건 욕심내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국화는 노란색이 그 주를 이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노란색이 베이스로 깔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색이 예뻐 보이는 거죠. 실제로 빨간색만 쫙 심어놓는다고 해서 걔가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예쁜 국화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 국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10월 초가 되면 중앙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미륵사지나 익산역이라는 게 분산전시장으로 네네. 꽃이 나가고 조형물이 나가니까 이때쯤부터 저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 국화 조형물이나 그 화분들이 나가기 전인 9월 말부터 내년에 쓸 모범 관리를 시작을 해요. 튼튼한 그 어미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튼튼한 그 저기 국화를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말부터 저희는 내년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축제 1년이 12개월인데. 그러니까 벌써 저희가 이제 그 1월 이제 1월이지만 지금 저희 센터에 가 보면은 벌써 국화 화분에 그 네츠포트 그다음에 그 분재 같은 경우는 뿌리목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분재 이렇게 석부작 목부작에 이렇게 높게 해서 뿌리가 길게 나오는 국화 같은 거는 네네, 봤어요. 벌써 삽목이 끝났어요. 삽목이 끝나고 뿌리묘를 키우는 그 부분에 저희 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국화 축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화가 다년생이고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다년생이고 조형물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조형물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조형물 하나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를 그냥 한 해 쓰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모양을 변경해서 재활용하는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저거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금씩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보시면은 3m짜리, 5m짜리, 7m짜리 이렇게 큰 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고 네. 이걸 이게 한 어떻게 조각이 조립하고 아니에요. 전시하는지 그런 게 되게 많이 궁금하더라고. 가보면 진짜 이렇게 막 높은데 국화가 어떻게 저기까지 이런 게 많이 네네. 궁금했어요. 크레인으로 옮겼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화를 키우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예요. 소품까지 이게 작은 미니 담장까지 하면 한 700개 정도가 되고요. 대형 작품을 한 작품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그 특별전시장 입구에 보면은 그 백제 왕도문이라고 이렇게 크게 성처럼 새겨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작품이 지금 한 길이는 20m, 그 다음에 폭이 4m, 높이가 7.6m예요. 그리고 저희가 4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조각이 40조각이에요. 이게 딱 보기에는 한 그냥 조형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40조각이고 아까 말했듯이 4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 분리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다 그 크기에 맞춰서 국화꽃을 키우면서 계속 유인 작업을 해요. 얘가 이제 그리고 국화를 키울 때 그냥 집에서 이제 화단 국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키우는데 이 현해 국화 같은 경우는 어린 묘부터 적심이라고 해서 성장순을 계속 잘라갖고 격가지를 막 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7, 8번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격가지를 많이 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조형물 같은 경우는 키가 큰 조형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 격까지 나온 걸 계속 붙잡아주는 작업을 3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조형물인데 이게 조각이 나다 보면은 여기에 1.5배 정도 되니까 1000개가 넘는 조각이 있어요. 국화 축제장에 들어가는 조각이. 이거를 2번, 3번 이렇게 사람 손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저희가 6월 말에 정식을 해서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이 3,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고 또 이게 한여름에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국화 개화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국화꽃이 안 폈다. 이렇게 하고 국화축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물을 키우는 축제다 보니까 다른 엔터테인먼트형 축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3개월 걸리는 기간 동안 이 일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피해를 좀 많이 보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막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9월 말 10월 초 나갈 때까지 국화 그 개화 시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안막 시설을 해요. 그래갖고는 깜깜하게 빛 하나 한 점 없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여름이잖아요. 네. 8월 달, 9월 달이면 요즘엔 9월 달도 기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 맞아요. 여름 기온 정도 날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고온기를 그 답답한 그 까만 그 하우스 안에서 이 친구들이 5시, 4시 정도 되면은 안막을 쳐져니까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을 때 안막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고생을 해요, 국화들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또 일부 분들은 그러면은 제대로 국화 필 때 하면은 11월 달에 하면 되지. 근데 11월 초쯤 되면은 날씨 기온 차이가 완전히 나고 된서리가 와요 또. 맞아요. 그래서 국화 같은 경우는 된서리를 딱 맞는 순간 그 다음부터 바로 지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국화를 볼 수 있고 또 따뜻한 철에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그 국화 축제를 경험하시라고 저희가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10월 20 작년에는 20일 날 20주년 기념해서 20일 날로 맞춘 게 아니라 네네네네네네. 운 좋게도 저희가 항상 네. 금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나는데 맞아요. 20일이랑 또 딱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올해도 아마 그 비슷한 시기 정도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품종을 또 바꿨어요. 개화 시기가 조금 더 좀 빠른 걸로 일주일 정도 빠른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똑같은 품종을 계속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품종도 매해 날씨나 이런 걸 고려해서 바꾸고 그 블록도 1000블록 정도 넘게 네네네. 되면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옮기나요? 저기 센터에서 중앙체육관까지 5톤 트럭으로 움직이고요. 분재라든가 아니면은 다륜대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큰 대국들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작품부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좀 많아서 윙카로 탑차라고 하죠. 5톤 탑차로 움직이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 국화 축제 때 작년에 한 5톤 트럭 300대, 윙카는 5대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큰 조형물들만 옮기는 거지 실제 화분 국화 옮기는 거는 지역에 이제 계약 재배하는 화분 국화를 키우는 농가 그 다음에 이제 꽃차로 해서 탑차로 해서 하는데 보통 1톤 트럭에 실리는 게 한 차당 2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특이한 누군가의 뭐 특출한 재능으로 국화 축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행되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왔구나 참 마음이 아프겠다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고운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쁜 그런 조형물 그리고 예쁜 국화 이 모습만 봐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벌써 20년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일이 1대1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기회를 조금 많이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화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한번 기획해서 올해는 한번 여러분들이 국화 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편안하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방송을 한번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아마 시민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유미 쌤, 네, 은희 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화 축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본 Q&A 시간입니다. 진짜로 13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시민들이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루는 축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저희 재미보라 팀에서도 한번 국화에 대해서 진짜 이 13개월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밀착해서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새로운 기획도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네, 방송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재미보라 팀에서는 또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